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내용은 장군의 부재와 지역전쟁으로의 확전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내용 보시죠. 오퍼레이션 알악사 플러드 또는 2023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이 있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지역은 오퍼레이션 알악사 플러드로 시작된 전쟁과 함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특정한 교전 규칙 하에서 헤즈볼라가 시작한 지원 전쟁 War of Support와 함께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중동 지역이 이란, 이스라엘, 헤즈볼라 모두가 원하지 않는 지역 전쟁으로의 발전을 막았다라는 인상을 자신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헤즈볼라 최고사령관 슈크르가 암살되고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가 암살되는 두 가지 주요 타격 메이저 블로우에도 불구하고 곧장 큰 폭발 또는 큰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미국의 어떤 인상 심어주기 노력은 성공하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인상 심어주기가 실제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역전쟁에 대한 모든 플레이어들의 두려움이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전쟁 발발 가능성을 막고 있었다라고 관찰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2024년 9월 셋째 주 이스라엘은 지역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일깨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애용하는 삐삐를 이용한 공격은 최소한 일반적인 국가 레벨에서는 전례가 없는, 즉 무차별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테러 공격과 같았으며 레바논에서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눈부상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람들이 속출했었지요. 이 삐삐 폭탄을 통해 이스라엘은 베이루트에서 가자 지구 장면을 재현하기 위한 정당화를 위해 헤즈볼라를 고의로 초대했다는 인상을 분명히 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삐삐와 무전기 폭탄에 그치지 않고 헤즈볼라 정예부도인 라드완 부대, 라드완 포스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미팅하고 있었던 라드완 지휘관들을 폭격했으며 해당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라드완 지휘관들이 회합을 가진 건물에서 갈릴리 침공 음모가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비난했었는데요. 이 말은 레바논 국경 너머에서 2023년 10월 7일 시나리오와 같은 것이 반복해서 기도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물론 우짜가 보기에, 우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헤즈볼라가 IDF 정규군을 상대로 그런 반자이질을 할까 매우 의심스럽지만 말이죠. 하여간 단 며칠 만에 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진 기술적 우월과 적진 깊숙이 침투한 정보망, 그리고 암살을 수행하는 데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켰고,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인정받으면서 쌓아올린 헤즈볼라의 이미지와 능력을 위태롭게 보이게 만들면서 헤즈볼라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란과 헤즈볼라 등의 계산된 대응에도 불구하고 관찰자 모두는 9월 셋째 주부터 전쟁이 격화되고 전쟁터가 확장되는, 즉 확전일로가 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IDF가 하마스와 인질 교환 협정을 맺으려는 의사를 계속해서 보일 때마다 네타냐후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네타냐후의 경우 미국이 2024 미 대선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정확하게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2024 미 대선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기 힘든 사정을 최대한 이용해 전쟁을 연장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며, 네타냐후는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네타냐후는 자신의 친구인 트럼프의 입에서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으면 유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노골적인 발언이 나오게 만드는데요. 참고로 우짜가 보기에 트럼프의 발언은 트럼프 자신의 승리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몰살되는 걸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트럼프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그렇게 우짜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근 몇 달간 IDF의 움직임이 네탄야후 입장에서 요상하게 돌아가자 네탄야후는 IDF 장군들을 질책하고 해임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던 것에서 더 나아가 IDF 장군들의 투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참고로 네탄야후는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새롭게 바뀐 전쟁 목표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좋은 진전, 굿 스텝 포워드를 이뤘는데요. 네탄야후의 정적들, 이스라엘 야당 스스로도 북부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헤즈볼라와의 대립 수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봤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정치권이 가자 휴전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과 달리 북부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라는 데에서는 만장일치할 수밖에 없었지요. 무장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무기고를 자랑하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힘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목표로 그랬던 것처럼 헤즈볼라의 역량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IDF에 부감해서 효과적으로 IDF, 이스라엘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암살과 폭격 같은 공격을 통해 헤즈볼라의 역량을 침식 또는 줄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비용이 들도록 강제할 것이 분명하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관찰자들은 레바논에 대한 전쟁이 가자 지구에서 벌인 전쟁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는 이란의 중요한 동맹 또는 프락시이지만 중동 지역 내 이른바 저항의 추국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동맹 또는 프락시가 아니라는 걸 중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다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파괴하려고 할 때 이란이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이란은 용납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되죠.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의 성공을 상징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란은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런 노력의 배경에는 미국 대 이란, 이란 대 미국 대결을 유도하려는 이스라엘이 함정이 있다라는 자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지면 즉 이스라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이란의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란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축출된 후 탄생한 저항의 축의 설계자이며 저항의 축은 이란이 적 또는 상대방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고 협상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라는 걸 중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우짜 같은 관찰자들은 쿠드스 포스라고 하는데 이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가 기초를 닦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 7일 작전, 하마스 작전, 즉 오퍼레이션 알-아크사 작전 같은 건 결코 계획에 나오지 않을 거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참고로 솔레이마니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서안지구, 즉 이스라엘 안방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하마스의 역량을 개발하고 무기를 밀수하고 터널에서 무기를 제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축에서 팔레스타인을 저항의 축의 지부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한 솔레이마니는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가 정밀 미사일을 포함해 무기고를 발전 및 확대시키도록 지원했으며 2006 레바논 전쟁 당시 배후에서 직접 지휘까지 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솔레이마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러니까 아랍의 봄 현상 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구하기 위해 민병대, 즉 헤즈볼라를 투입한 배후 주모자였으며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과 관련한 협력을 보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지문은 사담 후세인 이후 새로운 이라크에도 묻어 있는데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육성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Popular Mobilization Force를 만들고 이들이 이라크를 장악하게 만들고 비정규군이라고 보기 힘든 무장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 인민동원군 즉 이라크 시아파가 이라크를 통제하게 했습니다. 솔레이마니가 후티를 끌어들이고 훈련시키고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2024년 9월 셋째 주는 바그다드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암살된 솔레이마니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이 발사한 로켓과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은 솔레이마니의 부재, 솔레이마니가 없는 걸 갖다가 떠올리게 만들었으며 솔레이마니는 죽고 저 세상에 갔지만 부재 중인 장군은 중동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대규모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장군의 부재와 지역 전쟁으로의 확전 얘기였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